그러면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작업 순서는 천정부터 작업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천정, 벽, 바닥 순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바닥은 여기는 안 하잖아요. 바닥은 이제 보양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집안에 보면 창고나 그런 데 가면 이제 쓰다 남은 이런 벽지들이 있어요. 이런 벽지를 보통 놓고 가거든요. 처음에 도배를 할 때 요걸 찾아가지고 요런 거를 바닥에 깔면 돼요. 쭉 깔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쓰면 되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요거를 작업을 할 때 한 켠에다가, 그쵸? 이제 이런 작업 도구라든지 그런 걸 놓고, 그쵸? 쓸 수 있잖아요. 또는 못 쓰는 그런 버리는 얇은 이불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좀 깔아 놓으셔도 돼요. 그걸 깔아 놓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이런 커버링을 바닥에 붙여도 돼요. 붙여놓고 이제 해줘도 되고, 보통 저는 과거에 벽지를 많이 깔았었어요. 바닥에다가. 바닥에 묻으면 안 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실크 벽지가 좋긴 하죠. 근데 이건 지금 합지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 놓는 거예요. 자, 깔아서 테이프로, 이게 지금 계속 오그라드니까 붙여버리는 거죠. 바닥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니까 벽지가 좀 양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이게. 근데 뭐 조금 남겨놓은 것 같으니까 요걸 가지고 이렇게 놓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 붙여놓고, 이 위에다가 사용할 이런 페인트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쵸? 여기서 이제 따기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물이 들어있는 용기 같은 것도, 부통도 놓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벽지, 쓰지 않는 벽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펴가지고 붙여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건 하나의 뭐 요령이고,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천정을 먼저 도색을 해야 되니까 바닥을 뺑 돌려야 되겠죠. 여기서 뭐 롤러나 붓으로 도장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바닥을 깔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천정을 도장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장 안 하면 한 요 정도만, 그쵸? 뺑 돌아서 벽 쪽으로 보강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자고요. 요거를, 이게 커버링 테이프라는 거예요. 커버링 테이프. 요게 사이즈가 조그만 게 있고, 조금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게 있고, 이만한 게 있고, 더 큰 게 있어요. 사이즈별로 다 있어요. 보통 40, 그 다음에 65, 90, 그 다음에 보통 150, 또 200, 그 다음에 250, 뭐 그런 식으로 막 나가요. 나가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요거를, 자, 요거 이제 보양제라고 그러죠. 그쵸? 자, 볼까요? 여기가 걸레바지란 말이에요. 걸레바지인데, 이 걸레바지는 지금 붙이는 걸레바지네요. 보니까. 일반 목재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도장을 안 할 거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라인을 잘 잡아가지고, 자, 이렇게, 이거 붙이는 거죠. 이렇게. 잘 붙여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쫙 붙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먼지가 있으면 잘 안 붙어요. 이런 먼지가 있으면 이런 거 이제 붓으로 한 번씩 털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놓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도 지금 도장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만큼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가주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눌러줘야죠.
자, 이렇게 눌러주고요. 자, 눌러주고, 그 다음에, 볼까요? 이 마스킹 테이프를 가지고, 그죠? 테이프를 가지고, 피는 거죠, 이제. 펴요. 쫙 펴. 자, 이렇게 피면,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폈을 때, 요 폭이 90이라는 거예요. 90짜리 커버링은. 그럼 40짜리는 요거 반만 하겠죠. 요만 하겠죠. 그쵸? 요 폭이겠죠. 피면. 그리고 60짜리는 조금 더 크겠죠. 요 정도만 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얘기를 하냐면, 자, 벽을 바를 때는 보통 90짜리 정도면 돼요. 벽 쪽으로 전체를 뺑 돌려놓고, 요걸 밟고 다니면서, 찢어지지 않게 밟고 다니면서, 바닥 지금 나오고 있나요? 예. 찢어지지 않게 밟고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롤러 작업, 붓작업으로 하면 되죠. 그죠? 근데, 바르다 보면 여기에, 이 바닥에 묻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될 수 있으면 밟지 말아야죠. 그쵸? 만약 이걸 밟고, 페인트가 떨어져 있는 걸 밟고, 이렇게 나오면, 바닥에 계속 묻고 다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해서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피는 거죠. 이쪽도. 자, 그러니까 사실, 페인트 작업이 이런 것들이 선행이 먼저 돼야지만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쪼그렸다 앉아 섰다 뭐 이렇게 굽혔다가 일어났다가 막 그래야 되니까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되면 작업은 거의 끝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자, 이렇게 해서 펴놓고, 그쵸? 펴놓고, 요 마스킹 테이프를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혹시 밟고 다니면서 같이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어 놓으면 돼요. 자, 이쪽도 좀 보여줘 보세요. 자, 이쪽도 이거 피고. 자, 피고. 자, 이렇게 찍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다니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다니면서 롤러라이저를 하면 돼요. 그죠? 만약에 이게 조금 좁을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큰 게 있어요. 그때는 150짜리. 자, 이게 있죠. 더 크죠? 그쵸? 이거를 붙여가지고 쭉 피면 이거는 한 이 정도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아주 편한 거죠. 밟고 다니기. 이렇게 뺑 둘러놓고 작업을 하면 돼요. 근데 저희는 천정 도장을 해야 되잖아요. 천정 도장을 하려면 이 바닥까지 다 덮어야죠. 그쵸? 그럼 이제 큰 걸로 해야겠지. 큰 걸로 뺑 돌려서 덮어놓고.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하면 돼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이제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런 게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이런 거, 그쵸? 이런, 이 콘센트. 이건 뭐 옛날 거라서 지금 너덜너덜 하네요. 덜렁덜렁. 자, 요런 거 묻으면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거는 그냥 뭐 붓질로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요런 것들은,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설명드려볼게요. 자, 요거를, 자, 이런 식으로 옆을 요렇게 돌려서, 그쵸? 이렇게 돌려서, 자, 이렇게 놓고, 자, 보려고. 자, 이렇게. 자, 보이나요? 한번 봐봐요. 옆에 좀 보여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꽉 눌러줘야죠. 자, 이렇게 놓고 붓질로 편하게 하고 나중에 떼어내도 되는 거예요. 붓질 편하게 하고. 이렇게. 자, 이게 다, 혹시 이제 롤러질 하다 여기 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불안하면 요걸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쵸? 됐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떼어내면 되죠. 나중에 도장하고 나서 마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자,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테두리 돌려주면 돼요. 돌려주면 되고, 또는,
이런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마 저런 그 마스킹 테이프를 쓰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편할 거예요. 자, 이걸로 이제 조금 큰 데들 있잖아요, 혹시. 자, 이런 거 있죠. 자, 이거 좋네요. 자, 이런 거는 저 마스킹 테이프로 안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깐만요. 제가 자, 이제 이렇게 와서 자, 커버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렇죠? 눌러주고, 페인트 안 스며들게 눌러주고, 그다음에 또,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자, 됐죠? 그다음에 또 여기도,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스킹이 필요하겠죠. 그쵸? 마스킹으로 전화기가 떨어지면 또 경비실하고 연결이 되니까 안 떨어지게끔 붙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붙여놓고, 이것도 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한번, 그쵸? 붙여놓으면 되죠. 안 떨어지게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해볼까요? 자, 일단은,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또 밑에서도 싸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붙여주고, 그렇죠? 또,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죠. 그다음에 너덜너덜하면 한 번씩 이렇게 붙여줘도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 된다고요. 됐잖아요, 그렇죠? 봐봐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런데 잘 눌러주고, 그 다음에 도장한 다음에 떼어내면 되죠. 그렇죠? 자,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스킹을 하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마스킹을 돌리면 되는 거. 이렇게 뺑. 자, 이렇게 뺑 돌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돌리는 방법도 있고, 아예 요걸 빼는 방법도 있어요. 이 카버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빠지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페인트를 하는 거예요. 페인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띄우는 그런 방법도 있고. 자, 그렇죠? 이것도 아마 이게 제끼면 빠질 거예요. 옛날 거네요. 아주 오래된 거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양, 작업, 그러니까 본 작업을 하기 전에 밑 바탕 작업을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돌리면 돼요. 방도 돌리고. 그러니까 할 일이 많겠죠. 많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서 좀 끊겠습니다. 지금 커버링 테이프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바닥 이렇게 다 해놨죠, 그렇죠? 바닥 좀 비춰줘 보세요. 비닐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쭉 이렇게. 자, 좀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방 안에도 했고요. 방 안에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실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실 부분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또 안방이죠. 이런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고. 그리고 여기 안에는 여기는 장판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안 했어요. 이건 그냥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 작업의 순서가 제가 설명을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천정을 먼저 작업을 하는 게 좋죠. 천정을 먼저 하고 천정, 벽, 뭐 바닥 수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천정을 작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도어, 문이죠. 문이나 창문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해야죠. 그렇죠. 창문 같은 경우는 빼서 벽에다 기대 놓고 발라야 되잖아요. 바른 다음에, 마른 다음에 다시 원래 위치로 끼우든지 아니면 우선에 베란다 쪽으로 빼놓든지, 그렇죠? 또는
벽 작업이 마무리된 쪽으로 이제 붙여놓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벽 작업을 하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할게요. 천정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도어, 창문, 그렇죠? 그런 이제 목재 부분들을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벽체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제 하면 돼요. 간혹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작업 순서를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 매장에 오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많이 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자, 일단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여기 창문을 다 빼놨잖아요. 그쵸? 창문을 다 빼놓고 도장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런 문이 있잖아요. 그쵸? 문이 있고. 그리고 문에 보니까 이렇게 막 지금 이 문풍지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그쵸? 이런 걸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깨끗하게 될 수 있으면 떼야 돼요. 이게 잘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사실 이거 띄려면 제대로 잘 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안 떼어져서 되게 짜증나요. 어쩔 때는. 근데 이런 거를 잘 띄워주고 깨끗하게 이제 띄워주고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좀 저쪽으로 좀 보여줘 보세요. 또 보면 이렇게 막 까진 데도 있잖아요. 이런 문턱은. 요즘에는 문턱을 다 제거를 하고 다 방 쪽하고 이렇게 일체화 되게끔 그렇게 해서 보통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이제 문턱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도 보시면 막 까져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엄청 까져서 이제 목재 면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사포질을 한번 해야겠죠. 그쵸? 사포질을 한번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벽체로 가서는 잠깐 좀 볼까요? 벽체는 뭐 구멍 뚫린 곳이 있거나 뭐 찢어진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이제 칼로 찢으면 돼요. 이렇게 찢으면 돼요. 칼로 찢고 이렇게 보풀하기들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칼로 오려내면 되죠. 칼로 오려내면 되고 이런 것도 칼로 슬쩍 한번 면치기를 해서 없애주고 그 다음에 먼저 초벌을 바를 거 아니에요. 초벌을 그런데 뭘로 바를까요? 초벌은 보통 일반적으로 제소를 많이 쓰죠. 그렇죠? 특히 실크 벽지 같은 데는 제소를 쓰는 게 좀 안전해요. 좋아요. 그런데 합지일 경우에는 꼭 제소를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일반 수성 페인트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크 같은 경우도 일반 수성 페인트로 발라도 큰 문제는 사실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면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그 부착이나 이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제소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소를 이제 도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주고 하면 좋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천정은 그냥 그 색상 화이트로, 그렇죠? 제가 내부용 그 팬톤 인테리어 내부용 있죠? 그걸로 해가지고 전체 한번 해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또 한번 더 도장하고 그렇게 하고 벽체 같은 경우는 제가 V가드, 그렇죠? 코로나19 페인트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도장을 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그랬고 자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고 일단은 한번 이 문틀이나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